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야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권은 이 사건들을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을 공격하려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이사 취임 2년차를 맞이한 KT가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T는 이번 인사에서 기업 부문장을 교체하고 40, 50대 젊은 임원으로 물갈이를 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체 임원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였으나 현장 담당 임원은 상당수 늘렸고 신사업 부문 역시 대폭 강화하며 탈통신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KT 계열사와 자회사들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월드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인 글로벌 2,540개 기업 중 323곳이 선정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산업군에서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사내 전문 영역별 7개 기업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통해 끊임없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임직원끼리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과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다양한 신차 출시와 전동화를 앞세운 미래 전략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내년 4개 브랜드에 걸쳐 20종 이상의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100건의 인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 사장은 2021년에는 다양한 신차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화 미래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제강은 코로나 상황 악화 대응에 관리직 재택근무 비중을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 강화에 맞춰 10명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용하며 5명 이상 임직원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은 서울 본사에 1일 방역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하루 3회 자체 점검과 간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앞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맞춰 동국제강그룹의 모든 사업장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매뉴얼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빛맥주의 비알코올 음료 카스제로가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오빛맥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쿠팡에 입점한 카스제로는 판매 시작 7일 만에 초도 물량 5,282박스가 모두 팔렸습니다. 카스제로는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스마트 분리 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하기 때문에 맥주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희문 오빛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카스제로가 무알코올 시장에서 맥주의 풍미를 살린 짜릿하고 청량한 맛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도사가 10일 올해 임단협 교섭에 대한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한국GM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한국 GM에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이고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 경력금 100만 원을 타결해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은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이견이 있겠지만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VR, AR 제작 거점 센터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2020에 3년 연속 참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전 VR, AR 제작 거점 센터 지원으로 KVRF 2020에 참가하는 대전 지역 기업은 총 5개사로 지난해 전시회 때는 15억 원 상당의 금액과 한 건의 협약 체결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은 전시회 참가는 지역 기업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콘텐츠를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KVRF 202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에코마이스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VR 전시회 행사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은 즉각 효력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중권 씨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창피한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은 이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차는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고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은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수사 인력 역시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